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류삼영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 그리고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은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죠? 네, 아침에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체포영장 기한이 한 3주 정도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보도가 났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러면 바로 영장 집행 들어가는 게 좀 더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전망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경님은? 지금 그 영장의 유효 기간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 영장이 언제 집행되느냐를 아는 것은 각자가 이제 그 국민들도 물론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걸 아는 상황하고 모르는 상황이 확실히 다른데. 저쪽에 대상자 쪽에서는 영장을 그 유효 기간을 알면 작전 기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했고 3주 정도 지난 그 영장이 통상적인 영장은 체포 영장은 1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 중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집행 불능된 상태에서의 체포 영장은 공소시효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인데 저는 한 2주쯤 예측을 했었어요. 기한을? 예. 왜냐하면 너무 멀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예. 1주는 또 너무 이제 집행하는데 제약이 따르니까 3주라 하니까 3주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체포 작전에는 심리전도 포함이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임박했다 하는데 안 해. 그러면서 그러면 상대의 어떤 진을 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늦출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이번에는 그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1차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고려를 하지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준비 정도로 한번 따져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청에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뭐 이런 어떤 그 체포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총도 출동 준비 명령. 출동 준비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준비 거의 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뭘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작전이라 그래요. 네. 그걸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체포를 하는 체포 작전인데 체포 작전을 하려 그러면 정말 많은 작전 요소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현장 상황을 제일 먼저 확인돼야 될 게 뭔가 하면 윤석열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작전을 뭐 수천 명을 동원을 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전했는데 없었다. 이렇게 하면 큰 망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전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디로 움직이고 지금 통로가 어떻게 되고 하는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시대를 그 정리를 하고 통로를 확보를 하고 체포를 하고 호송을 하고 어떻게 분산 수용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른바 전략을 짠다. 예. 그럼 전략 아직도 그럼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거진 뭐 한 80% 정도 짜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80%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호처에도 우리 경찰들도 많이 있고 현재 뭐 그 안에 상황들은 어느 정도씩은 전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경호처의 그 반항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을 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별하게 뭐 고려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어떤 전망 내지 우려가 나와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거기 관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관저촌이라고 치면 다른 관저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있죠. 그러면 이게 좀 체포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내지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체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경호 인력들이 한 수백 명이 대통령 관저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저로 옮겨간다면 그게 경호 인력 저항하는 경호 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죠. 정보만 파악을 한다면 여기 200명 내지 수백 명이 배치돼 있고 철망이 돼 있어 갖고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벗어나서 더 작고 좁고 더 적은 인원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데 가 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걸 전제라는 거겠죠. 예. 만약에 들어가는데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제 또 막 여기저기 뭐 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주변에 그 한남동에 공관들이 관저가 아니고 이제 공관들이 많은데 그 공관들의 또 혹시 피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실제로 만약에 지금 현재 관저에 없다면 경호처에서의 저 경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왜요? 어떤 점에서요? VIP가 없는데 예. 경호를 한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 체포영장이 사실 그 대통령을 위해를 가하기 위한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판사님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우리가 집행할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경호 대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호처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경호 대상이 네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더 심해지는 것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러면 그냥 있다고 치고 네. 저항의 정도를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항을 사람들은 경호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호처를 세분해서 보면 예. 거기가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이 있지만 이 상황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 체포에 그 불응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네네네. 늘공이라 해서 원래부터 경호원이었던 사람, 윤석열 취임 이전에도 경호원이고 앞으로도 경호원 할 사람은 그 저항을 이제 크게 안 한다고 보는데 그 지금 수뇌부,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뭐 부장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25 사변 때 후퇴하면 한다고 우리 아군 지휘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런 상황처럼 이 뒤에서 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마지못해서 한다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좀 위원장님은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나 동향 좀 들으셨어요? 뭐 저도 현재 우리 경찰 쪽에서도 사실은 경호실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간간히 듣고는 있습니다. 어떻대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간다면 지난번처럼 강한 그 저항은 힘들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휘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것처럼 커버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각자 책임인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서 집회 때는 경찰관들하고 몸싸움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공무집행을 하러 가는데 경찰관한테 만약에 그 몸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내지 아예 그 동원도 안 될 수도 있다. 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경호처 직원들 그렇죠. 순수하게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죠. 순수한 경호처 직원들로 한정한다면 그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많이 지배적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처럼 강력한 저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강력한 저항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극적으로 1차는 사실 시간만 약간 끌었지. 1차, 2차, 3차 저지를 하면서 1차에는 그냥 뭐 말 몇 마디에 풀어줬고 2차도 넘어갔고 3차에서도
이렇게 극렬한 공격적인 행위가 있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소극적인 아주 소극적인 그런 저항이 있었을 뿐인데 집행하는 쪽에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실패해 본 거지. 지난번은 저는 저항이 크게 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저항의 정도가 더 약해진다면 뭐 그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뭐 진압하고 검거는 저기 체포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서 경찰이 출석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출석 요청을 한 날까지 안 나오면 그때 이제 체포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하면 가장 먼저 그런 지휘부터 일단 검거를 해서 분리를 시킬 거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그 지휘부들은 보통 그러면 경호인력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경호 지휘부를 먼저 검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아, 가능해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현장 지휘를 안 할 것이다. 이제 체포에 해서 현장 지휘를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현장 지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동료를 하면 앞에 경호처 인력들이 쫙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뚫어야 그 다음에 경호처 지휘부를 검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것도 그 경호관들의 그 임무가 경호예요. 경호는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는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잡았을 때 이거 하는 거는 대통령 그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체포는 쉽다고 봅니다. 아, 더 쉬울 수 있다. 예. 그건 저항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만약에 그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면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제시를 해서 그러면 경호실 직원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절차가 그렇게 가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길 터. 네. 근데 길을 트는 순간에 그냥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쉽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아마 오늘하고 내일이 3차 그 출석 요구 시한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그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나오는 시점이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그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 등은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네. 며칠 전에 그 위원장님이 저희와 인터뷰에서는 이거보다는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현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신 바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방법은? 제가 그때도 한 2박 3일, 3박 4일 장기전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 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특공대도 예비대로 준비를 하고 네네네.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앞에서 그러니까 기밀이죠, 기밀. 예. 근데 뭐 그 전에도 그 국방부 장관도 그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국회 나와서. 비슷한 맥락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액면 그대로 보니까 받아들여도 안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공대하고 뭐 장갑차 이야기를 하고 뜯어낸다 하는데 그거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특공대의 역할은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는 길을 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특공대가 지금 거론이 되는 이유는 지금 요새화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망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요새화됐는데 이거를 이제 잠금을 풀고 이렇게 해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기고 특공대는 이제 입체적인 작전이라고 공중에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공중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길을 트는 작용이에요. 그 특공대가 길을 터면 기동대가 이제 길을 정비를 하고 형사들이 들어가서 체포하는 이게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보면은 진행 상황을 보면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현장에 부장 검사를 내보내서 이제 현장 지휘를 하겠다 이래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체포 대상이 그 위상이 그리 높은데 공수처 부장검사 수준에서 이 수천 명 동원되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현장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부장검사가 공수처 누군가하고 통화해서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가 현장에 또 있다 하면 현장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차장검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차장검사가 다시 처장 네. 그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의를 다한다면 공처장이 오든가 아니면 최소한 차장 검사 좀 와서 그 현장에 이제 현장을 지휘하는 우리 경찰도 이 국수본에 아니면 수사 특수단의 부단장점 되는 지향감들이 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안이하게 판단. 근데 그 현장에서의 체포 작전에 대한 최종 지휘와 결정은 그냥 경찰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예. 법적으로도 그 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네. 그러면 심플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난번에 그 예. 1차 작전의 실패 요인은 네. 사실은 그 공수처와 특수본만이 검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서울청 그다음에 국수본과도 서로 상의를 하고 네. 그 회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떻게 검거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안일하다. 현장 경찰관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면 폭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대통령은 못 잡으면서 우리를 힘없는 시민들은 잡아가느냐. 아, 실제로? 공권력은 공평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범죄자들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게 예. 지금 그래서 그 공권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 이 체포영장의 집행은 사실은 아주 촉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인데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너무 그냥 뭐 가서 정말 협조 안 하니까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대한민국에 정말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장이 또 그쪽으로 미치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느끼죠. 검거 대상이 왜 나만 갖고 오래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현장에서 그래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 이번에는 관자 밖으로 좀 갈게요. 어제 백골단 등장했다는 거 뉴스 보셨죠? 예.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약에 가로막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포해서 압송을 하는데 다시 가로막는다든지 이럴 때는 경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가로막는 그 상황에 그 길을 다 튀어놓고 해야 됩니다. 작전을 할 때는 네, 그렇죠. 지난번 작전할 때도 통로를 확 틔우고 지금 테러가 제일 중요한 저도 걱정이 안에 작전보다는 바깥에 나올 때 불상사 이게 더 염려가 되는데 이 지난번에도 2,700명 정도를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기동대. 예. 네, 기동대 2,700명. 그래서 기동대 중에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은 바깥에 지금 들어갈 때 나올 때의 현장 상황 정리를 해서 이 지금 호송 차량과 시대를 이렇게 차벽으로나 여러 가지 예. 방법으로 격리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강하게 저항하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해서 바로바로 그 호송차에 실어서 예.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예. 처벌이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를 해갖고 바로 이제 격리 조치를 해버리고 네네. 그다음 길 트고 압송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반발 그 강도와 규모냐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네. 밖에서는 그럼요. 그래요. 여기서 뭔가 좀 뭐 그 또 그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물리력이고 폭력이고 네. 그러면 그 체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는 뭐 별로 그 걱정거리도 안 된다. 두 분 말씀은 톤은 지금 그런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 부분이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행 경호처의 저항은 우리가 지금 많이 크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데 예. 밖에 이제 체포해가 나왔을 때 격앙돼 흥분돼 있는 그 군중들 오히려 그게 더 그게 더 걱정이다? 신경이 쓰여요. 아 그래요? 위원장님도 같은 의견이시고. 네,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은 걱정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압송 과정에서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수갑을 채우느냐 마느냐.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보통 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면이 노출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갑 채우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는 싫고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대한 예우고 우리나라 국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래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체포 당시에 이 온전한 그 정신 상태인지 아니면 그 명정 술이 조금 됐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그 지나친 흥분된 행위로 그 주변과 본인의 그 신체 위해를 가할까 싶어서 아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는 수갑 채우는 것은 조금 그렇다. 네.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네. 체포영장의 집행은 네. 수갑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되게 그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영장 집행 시점을 보통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위원장님 언제쯤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되면 실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 아 그렇게 보세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 그 경호처장과 그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보통 이런 보도를 많이 해요. 주말은 안 할 거다. 왜?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도를 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어요? 네네. 준비만 되면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뭐 그 집회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관심이라서 사실 언제 해도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주말이나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그렇죠. 게 네. 야간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장애물 때문에 야간에 진입하는 건 조금 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장벽들을 만약에 장애물을 걷어내고 간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전은 야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새벽에 출발을 해서 한 8시나 9시 시작해서 한 열 몇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작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쭉 짚은 것 중에 못 짚고 변수나 이런 게 꼭 짚어야 되는 게 있다면 좀 짧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총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흥분한 시위대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 상황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 역시 우리 위원장님은 저희들은 그 법 집행을 하면서 그 정치적인 고려 사항 없이 오로지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만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대로는 게 최선이다. 네.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작전에 동원되는 인원이 경비대 포함하고 그 형사기동대 포함하면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을 그 지휘부끼리 회의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알려진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가면 알려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사명 전 총경, 민광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